과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잘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는 이 권리금을 법률적으로는 인정하거나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도 아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임대인들의 갑질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2015년 5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수십 년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제화되면서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임대인들의 갑질로부터 권리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권리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이 권리금 보호 조항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권리금 없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영업하려는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임대인이 재건축 예정이라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조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일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전은 쉽지가 않겠죠. 과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잘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 패소 위험이 높겠죠. 서울고등법원 2021나 2026-893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을 알리며 두 번째,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세 번째, 그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해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지가 뭐냐?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공사 시기, 공사 기간, 공사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구체적인 고지 없이 재건축하면 나가야 된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특약사항을 정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록, 내용 증명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수차례 고지하였지만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내용을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모아서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얼마나 손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신규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했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책정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 임차인에게 원래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임차인들은 상가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임대인이 권리금 배상 책임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법원 2017-225312 225329 판결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10년 넘게 장사를 해서 계약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도 권리금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무사히 받아 나올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증거를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권리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